안녕하세요. 오늘 잠깐 사과, 측지 끝에 사과를 착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사과밭을 찾아왔는데, 일단은 전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나무 수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 수고는 높긴 높은데 나무의 힘은 기부 쪽에 집중되어 있죠. 위쪽으로는 잔가지가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에 측지가 많고 굵은 축지가 많기 때문에 나무의 힘이 기부 쪽에 집중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이 나무를 봤을 때는 나무의 힘이 기부 쪽에 집중되어 있다겠죠. 위쪽으로는 주지가 한 30cm, 40cm 정도 올라가 있고 위쪽으로 잔가지가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부 쪽에 측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지금 아래쪽으로 쏠려 있어요. 근데 나무를 이 상태로 딱 봤을 때 이 나무에서 측지의 굵기가 가장 굵은 게 이 측지, 요 밑에 있는 측지도 좀 굵은 편이거든요. 이 세 개의 측지 중에서 각도상으로 봤을 때 이 정면에 보이는 이 측지가 힘이 가장 좋고 각도가 위로 지금 서 있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측지의 끝에다가 사과를 다는 측지는 이런 측지에다가 끝에다가 사과를 다는 거예요. 측지가 굵고 힘도 좋고 각도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지의 끝에다가 이런 꽃을 두고 전지를 해가지고 사과를 착과시켜서 이 측지의 수세를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지를 할 때는 항상 이 측지가 저 가장 굵은 측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측지에 커가는 방향에서 반듯하게 섰을 때 전지를 끝전지를 하면서 사과를 다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이든 위로 서가지고 있는 결과지를 두든, 중요한 건 뭐냐, 끝전지를 해가지고 수세가 센 측지의 끝에다 사과를 달 때는 사과를 달든 안 달든 이 끝에 마무리의 각도는 위든 아래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여러분 전지를 할 때 측지의 끝을 좌우로 해가지고 가지가 파동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번에 방송을 했지만은 전지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옆 측지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일조량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하나만 좌우로 꺾어 전지했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모든 가지를 갖다 좌우로 꺾었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나무도 좌우로 막 다 꺾어놨어.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지를 할 때는 항상 끝마무리 전지를 해서 사과를 달 때는 이 커가는 측지의 끝에서 결과지를 다는데 위 아래로 가지를 배치를 시켜가지고 사과를 착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끝에다가 사과를 착과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 측지가 세력이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져 있는 결과지를 두고 전지할 필요가 없겠죠. 끝에다 사과를 단닥하는 거는 이 측지가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를 보고 있거나 반듯한 그런 측지 끝에다가 결과지를 배치를 시켜가지고 사과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나무의 전체적인 수세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끝에다 달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가 아시죠? 나무의 전체적인 수세가 셀 때도 이 끝에다 달아야 되고,
이 측지에 수세가 다른 측지에 비해서 각이 세고 수세가 좋을 경우에는 이 끝에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지에다가 열매를 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체적인 나무가 수세가 좋아. 그러면 이 측지 끝에다가 사과를 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측지는 다 안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측지만 수세가 좋아. 그러면은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이 끝에다가 결과지를 배치해 가지고 사과를 달아서 힘의 균형을 다른 측지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사과 농사의 핵심은 첫째도 수세고 둘째도 수세고 마지막도 수세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지시면서 어떤 분은 건달 농사를 짓고 어떤 분들은 상노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냐면은 수세를 못 잡으면은 상노가다가 되는 거고, 수세를 안정시키면서 농사를 지시면은 건달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핵심은 수세인데, 이 수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세와 상관없이 밑에다가 거름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나무에 수세를 봐가면서 굶길 수도 있고 작년에 반천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세에 맞게 개별적으로 나무 수세에 맞게 퇴비와 거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세를 맞춰가면서 착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밑에다 주면은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 모자람도 주고 부족한 거는 비료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밑에다가 무조건 쓰시는 다음에 수세가 세면은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밑에다가 모자란 듯 주시고 나무가 부족하면 비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무조건 주고 나무가 수세가 좋아지면은 몸이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